ITQ 한글 버전 2020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할 건요, 파일 저장인데요. 시험장에서 받게 되는 문제지 첫 장, 거기에 나와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답안 폴더, 파일명 저장 규칙, 파일 형식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화면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먼저 클릭을 해보세요. 파일 저장 폴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죠. 그리고 파일 이름 저장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는 자신의 수험번호 사용하거나 없다면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또는 임의의 숫자 8자리 그렇게 지정하세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수험자 유의사항 꼭 살펴봐야 합니다. 한글 문서 HWP로 되어 있는지, 한글 표준 문서 HWPX로 되어 있는지, 동영상 강의 녹화하는 시기에는 HWP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할 텐데요. 나중에 시험 볼 때 HWPX 이걸로 지정되어 있다면 꼭 이걸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파일명이나 파일 형식이 맞지 않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감점이 아니고 아예 실격 처리돼요. 그러니까 파일 형식 꼭 주의해서 저장해 주세요. 이제 저장 눌러주세요. 화면 상단에 저장 이름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나중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수험자 유의사항 아래쪽에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시험 보러 가기 전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시험장에서도 제일 먼저 읽어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 바탕글 스타일에서 글꼴 함초롬 바탕, 글자 크기 10포인트, 글자색 검정, 양쪽 정렬, 줄 간격 160%. 이 상태로 문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조건은 나중에 색상 설정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용지 여백을 설정하기 전에 보기 도구로 잠깐 가보세요. 쪽 윤곽 안 되어 있다면 쪽 윤곽을 체크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머릿말, 쪽 번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기가 쪽 맞춤이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폭 맞춤 이걸로 바꿔놓으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도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쪽 윤곽 폭 맞춤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퍼센트 조절도 할 수 있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굴려보면 축소 확대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축소 확대 버튼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폭맞춤 이 상태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용지 여백 설정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F7키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의 기본 탭에서 용지 종류 A4 상태,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용지 여백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 용지 여백 값들 나와 있습니다. 왼쪽 11, 오른쪽 11, 그리고 세로 4개 있죠? 이거는 모두 10으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제본은 0으로 되어 있죠? 시험장에서 용지 여백 설정하기 전에 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화면에 내용 작성할 수 있는 본문 영역이 넓어진 거 보이죠? 이제 다음으로 페이지 구분 또 설정해야 되는데요. 페이지를 총 3페이지로 나누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 1페이지에는 기능평가 1에 문제번호 1번, 2번 먼저 표시할게요. 1점 엔터키 4번 눌러주세요. 다시 2점 엔터키 4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 구역 나눠야 되죠? 쪽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 쪽 나누기 있고요. 구역 나누기가 있습니다. 어느 걸 하든 페이지가 나뉘는데요. 어느 걸 하든 페이지가 이쪽으로 바뀌는데요. 쪽 나누기 하면 안 돼요. 구역 나누기 해줘야지 나중에 3페이지에서만 쪽 번호 그게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나누기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이제 2페이지 여기에서는 문제번호 다시 3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4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눌러주세요. 번호와 번호 사이는 한 줄 이상만 빈줄이 떨어져 있으면 되니까요.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구역 나누기에서 3페이지로 가주세요. 이제 3페이지에선 먼저 작성을 해둬야 할 게 있습니다. 문제지에서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 거기에서는 도형과 그림 삽입 같은 걸 하는데요. 그림에 지정된 거 보면 하이퍼링크를 책갈피에 지정해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지 3페이지를 보면요. 본문의 첫 번째 줄에 큰 글자로 세계무술의 메카 충주 이렇게 제목이 있죠. 거기에 지시가 책갈피 지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용을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책갈피 만들 땐 블록 설정하지 않습니다. 맨 앞에 3개, 이 앞에 세자
이 앞에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 이제 책갈피 만들 건데요. 입력 도구에 책갈피 있습니다. 클릭. 여기엔 책갈피 이름만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름이 무술 이걸로 입력하라고 지정되어 있죠.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책갈피가 만들어졌는데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죠. 시험장에서는 책갈피 만든 다음에 따로 확인할 필요 없고요. 그냥 1페이지로 넘어가면 돼요.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보기 탭 갈게요. 여기에서 조판보호라는 거 있죠? 이걸 체크해 보세요. 커서가 있던 위치에 책갈피 만들어진 거 보이죠? 앞에 여는 괄호 쪽에 여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책갈피 이름 잘못 만들었을 때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판보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보니까 체크 해제하고 보도록 할게요. 이제 1페이지로 가주세요. 답안 작성은 번호 써있는 줄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커서를 놓고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조건과 출력 형태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글자도 직접 모두 다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입력할 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 두 줄의 문장이죠. 저는 강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용 먼저 작성해 놓는데요. 여러분은 타이핑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동영상 강의 잠시 멈춰 놓으면서 내용 입력하고 설명 듣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용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줄 끝에 단어에서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그냥 단어와 단어 사이 한 칸 띄운 것처럼 그대로 입력. 그래서 두 줄로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이제 문단의 끝 여기에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줄에 한글 문장 또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대로 또 입력을 해주세요.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 하나의 문단 두 개 문단인데요. 이 문단 사이엔 빈줄 있으면 안 돼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작성해줘야 돼요. 이제 이 4개 줄을 블록 설정해주세요. 위에 제목, 아래 빈줄 같이 블록 설정해주면 안되고요. 꼭 4개 줄 이것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이제 스타일 만들기 위해서 F6 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상자에서 왼쪽 아래에 더하기 아이콘 있죠? 스타일 추가하기예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 이름 조건 1번으로 지정되어 있죠? 모두 소문자예요.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 지시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단이 선택되어 있어야지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두 개 다 설정할 수 있고요. 글자로 선택하면 문단 모양 설정 못해요. 조건에 있는 거 두 개 하기 위해서 문단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문단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조건 2번에 문단 모양 지정 있죠? 먼저 왼쪽 여백 지정 있죠? 여백의 왼쪽 값을 10포인트로 입력.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이죠? 간격의 문단 아래 여기도 10포인트로 입력을 해주고 설정. 다음 글자 모양 버튼 누르세요. 글자 모양에는 글꼴, 한글과 영문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 대표 상태에서 공통으로 지정할 수 있는 크기, 장평, 자간 이 3개를 먼저 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크기는 기준 크기예요. 10포인트라 바꾸지 않고요. 장평 95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자간 -5예요. 마이너스까지 직접 5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글꼴 지정할게요. 언어 대표되어 있는 걸 한글로 먼저 바꾸고요. 옆에 글꼴 함초롬 바탕 이걸 드래그해 블록 설정. 그 다음에 글꼴 이름 궁서 입력하면 목록 나타났죠. 궁서 말고 다른 것 글자 이렇게 나타나 있다면 그건 다른 글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궁서를 마우스로 클릭. 다시 이제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영문 선택. 다시 함초롬 바탕 글꼴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영문 글꼴인 도둠 입력. 그리고 마우스로 목록에서 도둠 선택. 그 다음에 설정 누르고요.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만든 스타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두 개 문단에 글꼴 지정되었고요. 스타일로 적용했다고 위에 서식 도구에서 스타일 이름 변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꼴은 없는 거로 나타나 있는데요. 영어와 한글을 각각 다른 글꼴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파일 저장, 제가 따로 저장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은 자주자주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는 표와 차트를 만들게 되어 있죠. 먼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도구 그리고 표 있죠. 여기에서 위에 보이는 표 도구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줄 개수, 칸 개수 세어보면 되는데요. 줄 개수는 5가 되겠고요. 그리고 칸 개수 세어보면 6이죠. 그래서 5줄 6칸으로 변경하고 아래 크기 지정, 기타 설정이 있는데요. 크기에서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이게 되어 있으면 되고요.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 아래 거는 체크하지 않고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 이 상태로 표를 만들면 돼요. 만들기 눌러주세요. 2번 문제에서는 표 만들어지면 바로 표 안에 내용부터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할 내용이 많으니까 강의 멈춰놓고 내용들 입력을 하세요. 이제 표 조건의 첫 번째 글꼴 지정이 있죠. 표 안에 모든 셀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리고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이름, 도둠 입력하면 목록 나타날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도둠이 나타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한 컴 글꼴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글꼴로 선택하세요. 한 번만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도둠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서요.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도둠 입력해서 그냥 엔터키 눌러주면 바로 글꼴 적용돼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표 조건의 2번 정렬이죠. 먼저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숫자 오른쪽 정렬 지정되어 있는데요. 숫자만 써 있는 셀들 있죠. 여기 이 셀인데요. 평균 데이터 여기도 같이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비어있는 셀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지 않고는 이렇게 선택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한 번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모두 선택하세요. 비어있는 셀은 정렬 어떻게 하든 자동 채점에서 감점되더라도 나중에 수작업 채점으로 2차 채점할 때 그거는 감점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이 검토할 때도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숫자니까 모두 오른쪽 정렬 지정할게요. 이제 다음으로 셀 배경 면색 노랑 지정이 있습니다. ITQ 시험은 모든 시험지가 항상 흑백으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교재에서도 흑백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색깔, 면색 지정하는 부분,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이고 있을 거예요. 제가 드래그를 해보면 여기에서 이만큼이죠. 이게 나중에 차트에서도 사용할 데이터예요. 그럼 여기 색깔 지정하기 위해서 색깔 지정, 색이니까 영어로 컬러죠. 그래서 컬러 단어 맨 첫 글자 C죠. 그래서 C키를 눌러주면 그게 단축키예요. C키를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이 나타납니다. 그럼 배경 탭 여기에서 색 눌러주고요. 면색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테마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네오, 오피스 어느 걸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기본으로 하는 게 편해요. 나중에 흰색 지정할 때도 편하고요.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기본, 이 테마에서 설정할 수 있는 색깔 이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네오나 오피스 변경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색깔만 주로 출제되니까 기본 상태에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색깔 나타나죠. 그리고 마우스로 색상 위에 이렇게 가져가면 색깔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노랑이 위쪽에 있는데 노랑 RGB 255, 215, 0 이렇게 해서 그림값이 215예요. 아래쪽에 표준색, 저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 이게 표준색, 여기에서 노랑 있죠. 그거는 RGB 값이 255, 255, 0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표조건에서 색깔 이름 노랑 RGB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노랑 이렇게만 나오죠. 그래서 한글로 노랑, 여기도 한글로 노랑 똑같죠. 이렇게 노랑인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든 아래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든 감점에서 제외한다.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든 감점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선택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아래쪽에 표준색 노랑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에서 그냥 노랑이 아니고요. 노랑 괄호에서 RGB 값이 그렇게 나타나게 출제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올려서 나타나는 색상값 있죠. 그거 꼭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가면 밝게 어둡게 이게 몇 퍼센트 이런 거 써 있는데요. 이것도 만약에 그대로 출제된다면 정확하게 이거 맞는 거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설정 누르면 색깔 지정되어 나타나죠. 이제 표조건 네 번째 평균 구하는 건데요. 여기에 앞에 데이터들 평균 구하는 거죠. 이렇게 줄 단위로 평균 구하죠.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하면 돼요. 이렇게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블록 계산식에 블록 평균 이렇게 해주면 값이 나타납니다. 소수점 두 자리가 기본 나타나는데요. 조건에도 소수점 두 자리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소수점 한 자리나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한 번에 수정을 못해요. 그냥 각각 각 셀에서 평균 구해진 이 값에서 마우스 클릭, 앞뒤에 괄호 보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면 이 계산식에서 위에 이거는 바꿀 필요 없어요. 저희는 엑셀이 아닌 한글 시험이에요. 이건 손대지 않습니다.
형식 소수점 이하 두 자리 되어 있는 걸 정수형이나 소수점 자리 여기서 변경해서 설정 눌러주면 각각 소수점 자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캡션 만드는 게 있는데요. 위에 도구에 표 디자인이 있고요. 표 레이아웃이 있죠. 이 표 레이아웃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끝에 도구에 캡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라는 게 있죠. 마우스로 클릭하면 표 위쪽에 표 1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 블럭 설정해 놓고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표 위에 캡션 내용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력할 때 위에 캡션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캡션 스타일은 바뀌지 않게 캡션 스타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용 입력하고 지정된 것만 수정해주면 돼요. 그럼 내용부터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불필요한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한 개 글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필요하게 공백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블록 설정해 주고요. 다시 표조건 1번에 있는 것처럼 글꼴 도둠으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출력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 모양 설정하는 거 있죠. 표 모든 셀 해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선 잘 보이게 표의 높이를 조금만 키워 놓을게요. 여러분도 표 높이 더 키워도 되고 키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 몇 번 눌러서 이렇게 키워 놓도록 할게요. 아래에 공백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만 키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셀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색깔, 컬러가 아니고요. 선, 라인을 지정할 거예요. 라인의 맨 첫 글자, 영어로 L이죠. 그래서 L키 눌러주면 돼요.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C키 눌러도 돼요. 단축키 C를 누르면 배경, 그리고 단축키 L 누르면 테두리, 여기로 나타날 거예요.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다면 ITQ 한글에서는 무조건 체크 해제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3페이지에서 다시 표의 테두리 설정할 때 설명할게요. 그러면 먼저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선택, 바깥쪽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면 바깥쪽 테두리 지정되었죠. 출력 형태 잘 보면 첫 줄의 아래도 이중실선 지정돼요. 다시 알파벳 L키 누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종류를 이중실선, 이번엔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전체와 위쪽 이걸 한 번에 지정해주면 좋은데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어있는 셀 대각선 지정해야 되죠.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이 비어있는 셀 클릭하면 그냥 블록 설정되어 나타나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X자 모양으로 나오게 두 개 선택,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아래 빈줄이 보이죠?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표 바깥의 오른쪽에 여기 문단부호 보이죠? 여기다 마우스 이렇게 놓고 엔터키 눌러서 빈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제 이 빈줄에 있는 상태에서 차트 만들게요. 차트 조건의 1번에 표에서 어떤 데이터 사용하는지 나와 있죠. 제가 표에서 이 색깔 지정할 때 이 노란색 데이터가 차트의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노란색 셀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차트 메뉴 있죠. 여기에서 조건에 2번 지정되어 있는 세로막대형의 묶은 세로막대형, 이걸 클릭하세요. 차트가 위쪽에 나타났고요. 차트 데이터 편집에서 방금 노란색 셀, 이 데이터가 표에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현재는 볼 필요 없고요. 나중에 차트 다 수정한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 이게 출력과 다른 게 있다면 그때 위에 도구에 가서 차트 디자인 있죠. 여기에 차트 데이터 편집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수정도 안 했는데 바뀐 게 있다,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수정하면 차트에 반영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줄칸 전환이라는 게 여기 차트 디자인에도 있습니다. 이걸 하면 항목과 범례가 이렇게 바뀌어 나타납니다. 현재는 저희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차트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바로 다음 해야 될 것,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개체 속성이 있죠. 단축키는 P예요. 이전에는 단축키 컨트롤 NK였죠. 그거라든 단축키 P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단축키를 사용하든 메뉴를 사용하든 개체 속성 들어가 보세요. 바로 할 거는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만 하고 바로 설정,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 아래 커서가 있던 위치에 차트가 이렇게 나타났죠. 그럼 차트 높이는 바꾸지 마세요. 높이를 바꾸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세로축의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의 오른쪽
이 테두리 잡고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표하고 비슷한 크기로만 맞춰 놓으세요. 그럼 이제 다음 조건 차트 제목이죠. 만약에 차트 제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구성추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 있죠? 여기에서 위쪽 하면 나타나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선 세로축의 왼쪽에 여기에 축 제목 있어야 되죠? 차트 구성 추가에서 축 제목 기본 세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차트 제목부터 순서대로 할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제목 편집 들어가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글과 영어 각각 글꼴 설정 있죠? 현재 입력한 제목에는 영어가 없기 때문에 한글만 변경해도 되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영어가 포함된 것 제목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연습할 때 한글, 영어 그냥 동시에 지정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한글 글꼴 수정할 때요, 여기다 굴림 입력하면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죠. 이렇게 목록 나타나면 마우스로 꼭 이 목록에서 굴림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굴림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또는 이렇게 다음 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설정 누르고 글꼴 보면 글꼴이 변경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들어와 보면 굴림이 아닌 다시 함초롬 도둠으로 변경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굴림 이렇게 하고 목록에서 마우스 클릭, 영어 글꼴도 굴림 입력해서 목록에서 마우스 클릭, 꼭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에 진하게 속성되어 있죠? 요거 한번 클릭, 크기는 12포인트로 바꿔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차트 제목 속성 있죠? 클릭하세요.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도구인 그리기 속성 선택되어 있죠? 채우기하고 선이 있는데요. 밝은 색, 어두운 색 이렇게 이름되어 있는데요. 조건에는 채우기 하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채우기는 흰색, 그 다음에 선은 어두운 색 이렇게 지정하면 테두리까지 지정돼요. 그 다음에 그림자 설정 바로 옆에 효과 눌러주세요. 그림자가 혹시 메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리 설정, 여기에서 바깥쪽에 있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걸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클릭하면 닫혀요. 여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 이렇게 설정해도 돼요. 그리고 그림자 모양이 조금 다를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버전 아닌 상위 버전 한글 사용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그림자 모양 상관하지 말고요. 오른쪽 아래만 그림이 나타나면 돼요. 여기 오른쪽에서 개체 속성에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조건의 4번 제목 이외의 글꼴, 여기 몇 가지가 있죠. 먼저 축 제목부터 할게요. 축 제목을 마우스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 다음 또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불필요한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이제 글꼴, 여기도 동일하게 굴림 지정되어 있죠. 굴림 마우스로 목록에서 클릭, 속성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보통 상태, 크기 10포인트, 그러니까 글꼴 설정하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돼요. 글자가 뉘어져 있죠.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갑축 제목 선택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구 크기 및 속성 클릭을 한 다음에 크기 및 위치 눌러주세요. 화면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 있죠. 이 메뉴를 클릭, 그 다음에 글상자 클릭해 여세요. 그 다음 글자 방향 이걸 가로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세로축에 숫자 아무거나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더블 클릭해 보세요. 화면 오른쪽에서 갑축의 축 속성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최소값 0이고요. 100단위씩 변경, 최대값 400이니까 바꿀 필요 없죠. 만약에 다르게 나와 있다면 여기 단위, 주 이걸 체크해서 주 단위값 수정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최대값까지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주 단위 설정했는데 최대값도 또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최대값도 체크, 값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현재는 자동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로 이대로 두면 되겠죠. 출력과 동일하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할 건 없고요. 글꼴 이름 굴림 마우스로 클릭, 영어도 글꼴 이름 굴림 마우스로 클릭,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 오른쪽에 작게 나와 있는 가로선 있죠. 이거는 눈금이에요. 이거는 눈금인데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죠. 이거를 없음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선이 사라지죠. 정답 파일 보면은 선이 있는 상태 바깥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정답 파일에선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버전에 따라서 눈금이 기본 나타나 있는 경우,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 그게 있기 때문인데요. 출력 형태에서는 눈금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죠.
조건에 눈금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눈금에 대해서는 수작업 채점에서 역시 감점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눈금을 없음했을 때 이 0에 여기만 눈금이 또 있다, 그렇게도 질문하는 경우 있어요. 출력 형태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거 역시 버전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냥 시험과 동일하게 없음 상태, 이 상태로 하도록 할게요. 이제 가로축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그 다음 글꼴 이름 도둠 입력하고 굴림 선택, 영어도 글꼴 이름 굴림 입력해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설정 누르고요. 이제 오른쪽에 법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다시 글꼴 이름 굴림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굴림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 설정 눌러주세요. 여기는 테두리 지정이죠. 법례 효과 도구에서 선의 어두운 색을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건의 5번 출력과 비교해서 동일하게 맞추라고 했죠. 가로 선들이 안쪽에 보이고 있죠. 이 선을 마우스 끝으로 포인트로 이렇게 클릭하세요. 이 선을 마우스 포인터 끝으로 이렇게 클릭하세요. 선택되었죠?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면 됩니다. 그럼 2번 끝났습니다. 파일 저장하고 이제 2페이지 3번으로 갈게요. 역시 3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요. 3번은 문제가 1번, 2번 나뉘어 있죠. 그래서 그거 입력해야 되는데요. 먼저 여는 괄호 1번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리고 앞에는 3번에 1번이다 해서 이렇게 몇 칸 띄워놔도 돼요. 그럼 번호 뒤에 한 칸 띄우고요. 이제 입력 가서 수식 써있죠. 그 위에 루트 X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수식 편집기에서 입력할 땐 키보드에 있는 글자는 그대로 입력, 키보드에 없는 글자는 위에 도구에서 찾아주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그마 모양 여기 위에 있죠.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같은 모양 첫 번째네요. 이걸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상자 여기에 커서 있죠. 여기에선 키보드로 있는 글자죠. 소문자 K = 1 이렇게 입력, 그 다음에 위에 상자 클릭하세요. 여기는 숫자 10 입력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커서가 커졌죠. 이제 여는 괄호 K까지는 직접 입력할 수 있죠. 다시 이제 첨자, 그 다음에 위첨자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3 입력. 이제 첨자 빠져나와야 돼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세요. 그 다음 더하기 6K는 그대로 입력할 수 있죠. 다시 첨자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4K 더하기 3 닫는 괄호 이퀄까지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죠. 256까지도 그대로 입력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수식 끝났습니다. 넣기를 눌러주세요. K라는 글자가 출력되어 있는 글자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그건 버전 차이니까요. 상관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입력하고 수식 틀린 게 있다면 더블 클릭하면 다시 들어가요. 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아래쪽에도 조금 뭔지 모르겠지만 수식이 이렇게 또 입력돼요. 그래서 위에 거하고 아래쪽 비교해 보면요, 띄어쓰기가 한 칸을 여기서 더하더라도 위쪽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이게 띄어쓰기가 한 칸 되는 경우도 있고 두 칸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쪽 문제에서도 버전 차이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동 채점 프로그램은 위쪽에 저희가 보는 게 아닌 이 아래쪽 거 이걸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감점 처리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출력에선 문제지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동 채점에서 감점으로 되더라도 수작업 채점에선 감점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럼 이제 옆에 2번 문제 해야 되죠. 탭키 눌러서 몇 칸 띄워 놓으세요. 정확히 몇 칸 할 필요 없고요. 적당히만 띄워 놓으면 돼요. 이제 괄호 2번하고 한 칸 띄우기, 그 다음에 입력의 수식에 루트 X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이제 첫 번째 글자는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여기 보면 여기에서 첫 번째 글자 선택해주면 돼요. 이제 아래쪽의 상자 먼저 클릭할게요. 여기는 소문자 A, 제일 위쪽의 상자 소문자 B, 가운데 상자 클릭, 그 다음에 키보드로 XF 여는 괄호 X 닫는 괄호 DX 이퀄, 여기까지는 그대로 입력할 수 있죠. 이제 분수예요. 위에서 분수 선택, 분자에는 숫자 1, 분모 클릭해서 B 빼기 A를 소문자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커서가 커졌죠. 다시 한번 같은 문자 이렇게 선택, 다시 아래쪽에는 소문자 A, 위쪽에는 소문자 B, 그리고 가운데 상자 클릭한 다음에 X, D, X 이퀄까지 하고요. 다시 분수 선택, 그리고 분자에는 A 더하기 B, 그리고 분모 클릭해서 숫자 2 이렇게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글자 틀린 거 있는지 나중에 검토하고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4번에는 아래 빈 공간에 도형들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공간이 아주 넓어서 한 페이지에 다 보이지 않죠. 그래서 화면을 조금 작게 해주면 되는데요. 보기에서 화면 작게 하거나 화면 아래쪽에 오른쪽에 화면 보기 이걸 작게 하거나 제가 알려준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움직여서 화면 작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보기 편한 정도로만 크기 작게 해놓고요. 이제 출력 형태에 보이는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사각형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서 직사각형 클릭, 마우스로 아래쪽에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개체 속성은 항상 단축키 P예요. 바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단축키 P 누르면 바로 나오죠.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는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너비를 120, 높이는 145 지정. 크기 고정하면 숫자 바꿀 수 없게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크기 고정에 대한 건 지시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을게요. 그대로 놓을게요. 위치에서는 문제 4번에 만드는 도형, 그림, 글맵시 모두 다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이걸로 해놔야지 먼저 만들어진 것보다 항상 앞쪽에 나타납니다. 이제 선 탭 가보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 탭 갈게요. 채우기에선 색, 면색, 기본 도형은 흰색 이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형은 색깔 지정이 없죠. 조건의 2번을 보면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색 열어보면 없음이 있습니다. 색 없음 이걸 제외하고 아무 색이나 지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어떤 색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죠.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아래쪽에 여기 본문 안에만 오도록 해주세요. 공간 이렇게 밖으로만 나가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글상자 만들 거니까요. 4번 아래만 나타나면 되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 가로 정렬도 필요 없고요. 적당하게 마우스로 가져다 놓고 이제 위쪽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이번엔 글상자죠. 그래서 앞에 가로 글상자 있습니다. 클릭, 마우스 적당하게 드래그 그리고 이 안에 내용 먼저 입력하세요. 그 다음 블록 설정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테두리를 클릭하세요.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먼저 갈게요. 크기 또 지정이 있죠. 너비를 110, 높이는 15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 선 탭 가주세요. 현재 모서리 직각되어 있는데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 여기에서 반원 이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깔 면색 파랑 되어 있죠. 표준색에 파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글꼴 먼저 수정할게요. 서식 도구에서 글꼴 이름 궁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도 바꿔야 되죠. 24포인트로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글자색 하양 선택하세요. 만약에 여기 색상이 하양이 보이지 않는다면 팔레트 여기로 가서 클릭 그 다음 하양 선택을 해주면 여기 맨 앞에 있는 테마색에서 지정한 것과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가운데 정렬 맞춰 놓는데요. 조건은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에서 모두 다 수평 수직 가운데 되어 있을 거예요. 도형은 기본적으로 수직 정렬은 가운데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정렬 이렇게만 해도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기 도형 도구에 글상자 정렬이 있죠. 여기에서 정가운데 이걸 클릭하면 수평 수직 가운데 서식 도구에 가운데 누른 것과 동일하게 돼요. 여러분이 작성 빠르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주세요. 이제 이거 위치 맞춰야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뒤에 있는 도형과 비교해서 이 앞쪽에 있는 도형이 가운데 오게 적당하게 움직이면 자석처럼 탁 붙는 느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위아래 정렬도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키보드 화살표 키 위아래 키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되고요. 이제 아래쪽에 그림 삽입할게요. 입력 도구로 가서 그림 써있는 위에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의 저장 위치 나와 있죠. 픽처 폴더죠. 이 안에서 확장자 보이지 않더라도 한글로 된 이름만 제대로 맞으면 됩니다. 이름이 로고일이죠. 이걸 마우스로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에선 체크 여러가지 있는데요. 모두 체크 해제하세요. 그리고 조건에 있는 것처럼 문서의 포함만 체크 이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선택하고 단축키 P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크기 설정해야 되죠. 너비를 40, 높이는 30 이렇게 바꿔놓고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해야지 그림이 앞쪽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그림 탭 가주세요. 처음 그림 삽입할 때 문서에 포함 체크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림 효과 지정되어 있죠? 회색조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회색조 설정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지에서 다른 게 지시되어 있다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 적용되어 있죠? 먼저 마우스로 그림을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 하이퍼링크 할게요. 적당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하이퍼링크를 하기 위한 책갈피 저희 이미 만들어 놓았죠. 안 만들었다면 지금이라도 제목 입력하고 이 맨 앞에 커서 놓고 책갈피 만드세요. 그림에서 마우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한글 문서 선택, 책갈피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무술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다음 옆에 무술축제 글맵시 만들게요. 입력으로 간 다음에 다시 글맵시 위에 도구 가나다 써있는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내용에 무술축제 입력하세요. 그 다음 글맵시 모양 이 목록 열어주고요. 나비 넥타이 모양 찾아보세요. 그럼 바로 여기 있죠? 이름 나비 넥타이 나타나죠? 클릭, 글꼴 목록 여세요. 제일 위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조금 크게 해서 보면 역시 뒤쪽에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 가서 먼저 크기부터 할게요. 너비는 50, 높이는 30. 그 다음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선택. 그 다음 채우기 탭 가서요. 면색 보면 파랑 되어 있죠? 글맵시는 글자의 색이 면색이에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빨강으로 표준색에 있습니다.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또 배경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것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다시 입력으로 갈게요.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적당하게 드래그, 그 다음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 다음 기본 탭, 이번에도 크기, 너비를 115, 높이는 70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 채우기로 가주세요. 여기도 색상 지정이 없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색깔과 구분되게 이 뒤쪽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면색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를게요. 뒤쪽에 있는 것과 다른 색으로만 지정해주면 되죠. 면색에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 탭 갈게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 바꿔야 되죠. 둥근 모양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그 다음 위치는 역시 마우스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위치, 가로, 세로 3개의 도형을 모두 가운데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정렬하는 것 기능 알려줄게요. 만약에 혹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다면 뒤쪽에 있는 거 먼저 선택, 앞쪽에 거 쉬프트 누르고 클릭, 위에 거 글상자 클릭 3개를 같이 선택해 놓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맞춤, 가운데 맞춤 해주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같이 마우스로 다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겠죠. 이 2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렬하는 거는 위에 도구를 사용하든 아니면 그냥 마우스로만 하든 편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도형과 이 도형 여기 간격 적당하게 맞춰 놓으세요. 화살표 키 눌러서 이렇게 조금씩 위치 이동해서 맞춰도 돼요. 그럼 앞쪽에 있는 도형 또 제일 뒤쪽에 있는 거 1번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화면 조금 크게 해도 상관없겠죠? 컨트롤 마우스 휠로 이렇게 조금 크게 할게요. 이제 여기 도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 그 다음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조건에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2개가 같이 나와 있죠. 앞쪽에 게 직사각형 첫 번째에 있는 조건, 뒤에 있는 게 면색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기본 탭 가서요. 먼저 너비는 15, 높이는 13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 선 탭 먼저 가세요. 여기는 둥근 모양으로 곡률 바꾸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하향을 제외한, 그러니까 흰색을 제외한이죠. 하얀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선택. 여기도 역시 뒤쪽에 배경된 것과 다른 색깔 구분되게 아무거나 하나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먼저 이렇게 설정 맞춰놔도 돼요. 위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다시 앞쪽에 있는 도형 직사각형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자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상자로 바뀌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가로 글상자로 만들게요. 클릭해 마우스 드래그 그 다음 숫자 1 먼저 입력을 하고요. 다시 이 상자 테두리 클릭 그 다음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를 13 높이는 10 그리고 선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둥근 모양으로 곡률 변경, 채우기 탭 까주세요. 여기는 면색 하향이니까 바꿀 필요 없어요. 바로 설정, 그 다음 글꼴 설정하기 위해서 서식에서 글꼴 궁서,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 수평 수직, 가운데 정렬이니까 여기 누를게요. 이제 마우스로 또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자 만들어야 되죠. 글상자니까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로 전체적인 크기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출력과 동일하게 생각되는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상자 안에 내용 먼저 입력하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클릭, 그 다음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 크기 지정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게 없어요. 선택 가서 종류 파선으로 변경, 채우기 탭 가세요. 면색을 없음 선택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글꼴 설정,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그럼 이제 크기나 위치 설정할 게 있다면 조금 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 3개 도형 같이 선택하세요. 이제 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2개 더 복제해야 되죠.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하나 만들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위치, 출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위하고 아래 간격이 틀리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도형 클릭, 그 다음 Shift 키 누르고 클릭 이렇게 같이 선택, 그 다음 마우스로 하지 말고요. 키보드 위아래 화살표 키 있죠. 그걸 움직여서 위치, 위아래 비슷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도형 안에 글자들 수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작성 끝났는데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1, 2, 3번 뒤에 있는 도형의 색깔, 이거 각각 다르게 지정하라고 했죠. 1번에 있는 건 색깔 하나 지정했으니까 2번 뒤에 있는 도형 선택, 그 다음 개체 속성 들어가고요. 그 다음 채우기 탭에서 앞쪽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면색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설정 누르세요. 3번 뒤에 있는 도형도 마우스 클릭,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도 면색, 이번엔 1번과 2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시험지 흑백이기 때문에 정답하고 꼭 같은 색깔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3페이지 작업하도록 할게요. 제목 입력했죠? 여기에서 우선 내용들 끝까지 작성하고요. 각각 기능 수정하도록 할게요. 내용 작성 중간중간 하면서 기능 수정도 중간중간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경우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먼저 작성하고 내용들 수정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 기능 작성할 때 제가 커서 어디에 두라 그런 얘기할 거예요. 그것까지 되도록 지켜주세요. 이제 충주 이 뒤에 커서 놓고요.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제목 아래는 빈줄 하나 있게 하세요. 그 다음 이제 문화의 시대로 해서 문 글자가 커져 있죠. 그거 상관하지 말고요. 입력할 수 있는 여기까지 입력을 해보세요. 여기는 이제 문화에서 한자 변환 있죠. 문화 바로 뒤에서 커서 놓고요. F9나 한자 키 누르세요. 그러면 한자 많이 나타나는데요. 마우스 클릭하고 보면 글자 크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뜻도 나오는데요. 뜻까지 볼 필요 없고요. 시험장에서는 출제되어 있는 글자하고 동일한 한자 그것만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 한자죠. 이거 선택, 아래 보이는 입력 형식 처음이니까 한번 설정해야 돼요.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이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 그 다음 바꾸기 누르세요. 다음 내용 또 입력하세요. 여기까지 입력하면 이 문화 뒤에 여기에 원문자 A가 보이죠. 그건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각주예요. 그래서 각주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번엔 미리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 도구 갈게요. 입력에서 각주 있습니다. 클릭, 본문 제일 아래쪽에 번호 나타나는데요. 번호 뒤에 내용들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자동으로 나오는 번호 1 닫는 괄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각주 미주 모양 여기서 보면요. 번호 이 종류 선택한 다음에 뒤에 장식 문자로 이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식 문자 필요한 경우에만 각주 미주 모양 여기 들어가고요. 이게 필요 없는 경우에는 번호 모양 여기에서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자 ABC 소문자 이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가로선 있죠. 지시에는 각주 구분선 5cm 되어 있죠. 구분선 길이 5cm 되어 있어.
구분선 길이가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숫자 되어 있다면 사용자 누르고 아래에서 값 설정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빠져나갈게요. 닫기 누르세요. 커서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죠? 나머지 내용들 또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여기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았습니다. 마침표로 끝나더라도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문단이 아닌 문장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한 칸 띄우고 다음 문장 또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였다 여기까지 이 모든 줄은 한 개 문단이에요.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 세계 무술축제는 이 글자 앞에 한글 한 글자만큼 이렇게 띄어쓰기 되어 있죠. 스페이스바 2칸 눌러주면 돼요. 원래는 들여쓰기 기능,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아래에서 들여쓰기 필요 없는 곳 거기까지 들여쓰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스페이스바 2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ITQ 시험에선 스페이스바 2칸으로 들여쓰기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 또 입력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한자 변환 있죠. 발전 뒤에 커서 두고 F구나 한자 키 누르세요. 발전 똑같은 문자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한자 찾고 입력 형식 설정했으니까 바로 바꾸기 누르면 돼요. 나머지 내용 또 입력하세요. 그러면 문단 이렇게 내용 4줄로 입력했죠. 제가 강의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용들 먼저 입력했는데 여러분은 강의 멈춰놓고 내용들 입력하세요. 이제 문단 나누기 엔터키 한번 또 한번 하세요. 그럼 이제 중제목 나타났는데요. 처음 나타나는 글자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글자죠. 컨트롤 F10 키 누르세요. 그 다음에 각각 탭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서 찾도록 할게요. 다른 데서 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문자만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번엔 하트 검은색 문자죠. 여기서 찾고 이렇게 클릭 그 다음 넣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중제목 내용 입력하세요.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총 6줄로 내용 나온 게 있는데요. 1점 그 다음 아래는 가점 나점 이렇게 앞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 무시하고 저처럼 6줄 내용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키 한번 또 한번 위에 중제목 여기 위에 빈줄 있었죠? 아래도 중제목 위에 빈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똑같은 정각기호 입력해야 되죠? 컨트롤 F10 키 눌러서 같은 문자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넣기 하면 돼요. 띄어쓰기 한 칸 하고 또 중제목 내용 입력 그 다음 엔터키 눌러주세요. 여기는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입력에 표 있죠? 이 도구 아이콘 클릭 그 다음 줄 개수 칸 개수 세어보세요. 이번엔 셀 합치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셀 합치기 이전 상태로 세어보면 돼요. 그래서 총 줄 개수는 5줄이죠. 그리고 칸 개수는 3칸이 되겠죠. 아래 크기 지정과 기타 이거는 설정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 만들기 누르세요. 그 다음 먼저 셀 합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 2개 셀 선택 그 다음 셀 합치기 누르세요. 그 다음 아래 2줄 선택 그 다음 아래 2줄 선택 여기도 셀 합치기 또 아래 2줄 선택 셀 합치기 해주세요. 그 다음 셀 너비는 조절이 필요한데요. 입력 다 하고 나중에 해도 돼요. 먼저 내용부터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입력했다면 아직 글꼴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셀 너비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만 해놔도 되고 조금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2줄로 보이는 셀들이 있는데 조금 있다 하도록 할게요.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표하고 마지막에 있는 기관명 여기도 빈줄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명 입력하세요. 이제 본문 내용은 모두 입력했어요. 다시 이제 3페이지의 첫 번째 제목으로 가지고요. 먼저 파일 저장하고 기능 작성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글꼴 지정이 있죠. 먼저 도둠 지정할게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 진하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 지정. 그 다음 책갈피 이미 만들었죠? 다시 만들지 않고요. 덧말 넣기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 찾는데요. 여기 도구엔 없어요. 그래서 입력 옆에 역삼각형 누르세요. 이러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덧말 넣기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이제 덧말 여기에다 내용을 글자 작은 거 있죠? 입력을 하세요. 덧말 위치는 위쪽 이제 넣기 누르세요. 이제 제목 아래 이 빈줄에 커서를 놓아두고요. 오른쪽 상단에 머릿말 나타나게 할게요. 위에 도구에서는 쪽으로 간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 누르세요.
머릿말의 양쪽에 만들기 누른 다음에 출력에 보이는 머릿말 내용 입력을 하세요. 여기도 머릿말 스타일 있는 상태에서 내용 입력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블록 설정,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한번 키워주고 오른쪽 정렬 지정, 머릿말 빠져나오세요. 나중에 머릿말 수정 필요하다면 이 머릿말 더블 클릭, 그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문화에서 문, 이걸 큰 글자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이 맨 앞에 첫 줄, 첫 칸, 여기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 서식 탭 가면 여기에 문단 첫 글자 장식 도구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찾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입력에서처럼 이 메뉴를 열어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찾아 클릭하세요. 모양은 두 줄, 그 다음에 글꼴, 여기는 목록 제일 위쪽으로 간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궁서 선택, 면색 목록 열어서 여기는 표준색의 노랑 선택, 그 다음 설정 누르세요. 그러면 커서는 바로 첫 줄 첫 번째 칸 화 앞에 있죠. 그림은 항상 여기에 커서를 두고 작성하면 돼요. 입력 도구로 가서 그림 위에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 이름 지정되어 있죠. 그림 5.jpg 클릭, 문서의 포함만 체크, 그 다음 열기 누르세요. 그림 나타났다면 그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자르기. 테두리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백은 조금만 놔두고요. 그 다음 이제 모서리 이렇게 끝에 잡고 움직여서 필요한 것만 나타나게 이렇게 해놓고요. 자르기 끝내는 건 바깥쪽 클릭하면 돼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우선 이동시켜 놓고요. 그 다음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이번에도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설정해야 되죠. 먼저 너비를 40, 높이도 40. 본문과의 배치 3페이지에서는 글 앞으로가 아니고요. 어울림으로 바꿔놓아야 돼요. 그 다음 가로와 세로 모두 문단으로 바꾸세요. 옆에 있는 설정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쭉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것도 체크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 바깥 여백 설정 있죠. 여백 캡션 탭 가주세요. 이 4개 중에 왼쪽 여백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2mm로 바꾸고 설정 누르세요. 이제 그림 위치 바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걸쳐있는 이 줄에서 각주가 있다면 각주를 먼저 설정해 놔야지 이 그림 위치 맞출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먼저 해놨기 때문에 바로 그림 위치 설정할게요. 그림 위쪽 테두리 이 밖으로 너무 나가지 않게 출력과 비슷하게 해놓고요. 마우스로 오른쪽 끝으로 가져다 놓으면 더 이상 여기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 줄의 마지막 글자들 있죠? 출력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맞지 않다면 키보드에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각 줄의 끝에 글자 출력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줄 이 그림에 걸쳐져 있는 것도 동일한지 확인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모두 끝났어요. 이제 중제목 설정할게요. 첫 번째 중제목을 먼저 전체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 위에서 글꼴 굴림으로 바꾸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우세요. 그 다음에 글자 색과 음영색 지정이 있는데요. 그건 출력 형태 보면 3개에서 무술까지 이것만 색깔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고요. 기본 탭의 아래쪽에 글자 색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자 색을 하향으로 선택, 음영색 클릭해서 색깔 빨강 선택, 설정 누르세요. 이제 아래쪽에 6줄, 여기를 모두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는 문단 번호하고 줄 간격 지정이 있습니다. 먼저 줄 간격 설정부터 할게요. 180%로 바꾸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요. 메뉴 보면 글 머리표 및 문단 번호 있습니다. 저희 조건이 문단 번호 지정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 만약에 서식에서 개요가 있다고 여기에서 개요 번호 설정하면 문서 잘못될 거예요. 이걸로 하지 마세요. 저희 지정되어 있는 거 문단 번호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클릭. 그 다음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 동일한 거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그럼 1점 써 있고요. 한글 가나 써 있는 것 찾아보면 이 첫 번째 거네요. 있으니까 이거 선택할게요. 없다면 아무거나 클릭해도 되고요. 새 번호 목록 시작은 시작 번호 1. 여기에서 사용자 정의 누르세요. 수준 1수준 되어 있죠. 번호 모양 바꿀 필요 없었죠. 1점이었죠. 그리고 번호 서식 뒤에 마침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꿀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시작 번호 1이고 너비 조정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값 20포인트죠. 정렬 오른쪽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2수준 선택. 이번에도 번호 모양 바꿀 필요 없죠. 그리고 마침표 나타나게 여기에 지정되어 있고요.
시작번호 1이고요. 너비 조정값 이번엔 30 지정. 그 다음에 정렬은 오른쪽 선택. 그 다음 설정 누르세요. 그럼 만들어진 거 여기 선택되어 있죠. 설정 누르면 1에서 6까지 나타나죠. 첫 번째 줄은 제대로 되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맞지 않죠. 여기 두 줄 선택. 그 다음 서식 도구에서 제일 끝에 보면 한 수준 감소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세 번째 줄, 여기 네 번째 줄까지 맞았죠. 이제 3, 4 써있는 이 두 줄 선택. 다시 한 수준 감소 클릭. 그럼 이제 6줄 모두 맞았죠. 여기 줄 간격 180%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꼭 바꿔놓으세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도 바꿀게요. 이번에도 동일한 글꼴이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에서부터 용까지 이렇게만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는 밑줄 지정.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은 여기 무술, 여기만 블록 설정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이번엔 확장 탭 가고요. 강조점 열어주세요. 글자 위에 나타난 모양 있죠? 찾아 선택, 설정. 이렇게 해놓고 뒤에 프로그램 동일하게 합니다. 블록 설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고 이번에도 강조점 같은 거 찾아 선택,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표 안의 내용들 모두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 글꼴부터 바꿀게요. 먼저 도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바꾸지 않고요. 모두 가운데 정렬 맞추세요. 이제 셀 너비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첫 번째 거는 비슷하게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아래쪽 여기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죠. 셀의 내용이 한 줄로만 보이게 해주면 돼요.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요. 모든 셀 각각 한 줄로 보이고 있죠. 높이는 제가 따로 바꿀 필요 없는데 아래 공백 좀 더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아래 화살표 키 2번 정도만 눌러서 좀 테두리 잘 보이게 할게요. 그럼 이제 모든 셀 다시 한번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단축키 누르세요. 이번에도 테두리 탭 나타났죠.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게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위쪽 아래쪽 이중실선하고 왼쪽 오른쪽에 선 없음, 이걸 동시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종류에서 이중실선 선택, 그 다음 위쪽 아래쪽 테두리 선택, 다시 종류, 이번엔 선 없음 선택, 왼쪽 오른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셀만 다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엔 종류 이중실선 선택하고요. 아래쪽 테두리 선택, 바로 설정 누르지 마세요. 셀 배경 설정이 있습니다. 배경 탭으로 이동하세요. 그라데이션 선택, 그 다음 시작색은 흰색, 하향이죠. 끝색 눌러서 표준색의 노랑 선택할게요. 유형에선 가로 선택, 옆에 설정하는 거 따로 지시 없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줄무늬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 해제하고 보면 시험지는 흑백으로 보이고 있겠지만 위쪽이 흰색, 그리고 아래쪽이 진한색 보이죠? 이제 다음으로 본문 마지막에 있는 기관명 설정할게요. 여기는 글자 모양 중에서 장평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에서 모두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필요한 거 먼저 하고 나중에 글자 모양에서 장평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글자 모양 들어가도 돼요. 저는 여기에서 먼저 하도록 할게요. 먼저 궁서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 진하게 속성 지정, 그 다음 장평 하기 전에 오른쪽 정렬 여기에서 먼저 할게요. 그 다음 이제 글자 모양 들어갈게요. 그 다음 기본 탭 가주세요. 장평 여기 값은 105%로 입력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쪽 번호예요. 이거는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을게요. 그 다음 쪽 도구 가세요. 쪽 번호 매기기 있죠? 이거 클릭할게요. 그 다음 위치 본문 오른쪽 아래쪽에, 그 다음 번호 모양은 숫자 6, 그런데 로마자 소문자죠? 그래서 이 네 번째 거 선택, 줄표는 필요 없으니까 줄표 넣기 해제, 시작 번호는 6으로 변경.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넣기 누르면 출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숫자 6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6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게 나타난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제대로 나왔다면 파일 저장하고 그 다음 검토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럼 수정하는 거 알려줄게요. 3페이지의 첫 번째 줄 여기 3개 이 제목 여기에 보면요, 보기에서 조판부 하는 거 있었죠? 체크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쪽번호 위치라는 조판부
새 쪽 번호, 이 두 개 조판부호가 여기 있어야 돼요. 저희는 아래쪽에서 만들었지만 쪽 번호 같은 경우에는 만든 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 여기에 위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조판부호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조판부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찾아보면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페이지에서도 쪽 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로 가서 여기에서 조판부호를 찾아보면요, 이쯤에 저희가 찾는 조판부호가 나타나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쪽 번호 위치, 새 쪽 번호,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번호가 여기 나타나고 3쪽에도 다른 번호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판부호가 모두 여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판부호를 블록 설정에서 오려두기, 그 다음 저희가 나타내야 될 3페이지의 본문의 첫 번째 제일 첫 칸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글자 크기는 달라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조판부호기 때문인데요. 조판부호 해제하고 볼게요. 보기에서 조판부호 해제. 그러면 이거 정렬이 바뀌었죠? 이것만 다시 제목을 가운데 정렬할게요.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쪽번호 사라졌고요. 3페이지에 보면 쪽번호 저희가 원하는 거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해주고요. 3페이지까지 모두 검토 다시 한번 해주고, 모두 검토 완료했다면 최종 파일 저장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감독관 PC로 전송, 그 다음 퇴실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저장한 이 파일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해주면 시험 끝납니다. 연습할 때는 여러분 자동 채점할 수 있다면 하고요. 그리고 최종 채점, 수작업 채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정답 파일하고 여러분 작성한 파일 열어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틀린 거 없는지, 특히 글자 틀린 것들 없는지 그런 것들 검토해 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